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얼마 전에 차우찬까지 영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영입을 한 롯데는 이제는 추가적인 외부 영입은 없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러던 오늘 정말 뜬금없는 영입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롯데는 이번에 두산에서 방출된 외야수 안건수 선수를 영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안건수 선수는 제일교포 3세 출신으로 KBO 3년차인 93년생의 우투자타 외야수로 발도 평균 이상으로 빠른 선수이고 파워는 없지만 컨택과 성구안이 좋은 전형적인 리드오프형 외야수 입니다. 물론 이영종이나 한석현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듯이 굵직한 제사의 외야 자원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안건수를 데려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요. 우선 안건수 선수는 두산에서 절대 성적 때문에 방출된 건 아닙니다. 안건수는 올 시즌 3할에 가까운 타율에 0.7이 넘어가는 OPS를 기록하며 WRC 플러스가 100을 넘겼던 정말 이상적인 타자상을 보여줬는데요. 통산 KBO에서 3년을 뛰었는데 통산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지만 특히 올해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두산의 외야 한 자리를 맡아줬습니다. 이렇게 성적만 보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두산은 왜 안건수 선수를 방출했을까요? 안건수 선수는 앞서 말한 대로 제일교포 출신으로 제일교포 병력법에 의해서 최대 내년까지만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이 가능했고 현역으로서 더 뛰려면 입대를 해야 했기에 두산에서는 외야 유망주들도 꽤 있겠다, 미래를 위해서 안건수와 면담 후 방출했다고 전했는데요. 아마 입대를 하면서 한국에 남을 거였다면 두산에서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에 방출은 됐지만 명백한 이유가 있는 방출로서 실력으로는 의심할 게 없는 선수라 생각해 다른 방출 선수들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돌려 말한다면 이런 안건수를 롯데 역시 1년밖에 기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1년밖에 못 쓰는 선수를 롯데는 왜 데려왔던 것이고 안건수는 2023년에 롯데에서 어떻게 기용될까요? 우선 롯데의 외야 상황을 보자면 황성민, 고승민이라는 주전 자원이 나타났지만 아직 1년밖에 제대로 뛴 기록이 없어 풀타임을 뛰었을 때의 성적이 불분명하고 추재현, 조세진이 상무에 최종 합격하며 팀 내 제4의 외야수 자원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안건수가 오기 전까지는 신용수, 장두성 정도가 예상 벤치 멤버였던지라 이런 뎁스로 1년을 버티려고 했다면 팀 성적에 작지 않은 영향이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런 안건수의 영입은 롯데의 외야 뎁스 강화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안건수는 어쩌면 이렇게 제4 외야수 자원으로서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성적을 보면 어쩌면 주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황성빈과 경쟁을 할 것 같은데요. 두 선수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둘 다 빠른 발을 가진 리드오프형 외야수이고 파워가 없는 컨택 위주의 타자들이며 외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지만 수비의 퀄리티가 애매하다는 점까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선수들인데요. 그런데 둘의 성적을 비교해보자면 근소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타출갭이 2푼이나 차이 날 정도로 출루율 면에서 안건수가 근소하게 앞서갔고 세부적으로 보자면 타석당 볼넷 비율이 1.5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컨택 비율도 안건수가 더 높아 컨택과 선구안에서도 안건수가 앞섰고 그러면서 타석당 투구수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단 출루율이 누구보다 높아야 하며 공 많이 커트하고 볼 골라내면서 당내 투구수를 늘려야 하는 1번 타자의 덕목에서 안건수가 근소하게 앞서갔다는 말인데요. 사실 황성민이 롯데에는 없던 유형이라 어찌저찌 1번 타자감으로 유력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컨택과 선구안, 출루율 면에서 1번 타자 치고는 아쉽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런 안건수가 팀에 들어온 것인데요. 그래서 내년 라인업 구상에서 1번이 어쩌면 황성빈으로 확정적인 분위기였으나 이런 안건수의 등장으로 인해 이 판도가 바뀌면서 황성빈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거기다 수비가 애매하다는 평은 있으나 안건수가 황성빈보다는 좋다는 평도 크기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안건수에게 더욱 주전으로서의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안건수는 제4의 외야수 자원으로 누구보다 든든한 선수인데 어쩌면 주전 자리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안건수는 주전을 위협하는 팀 내 제4 외야수 자원으로서 단 1년뿐이지만 누구보다도 롯데에서 든든하게 기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안건수의 등장은 결국 단순한 외야 뎁스 강화가 아닌 외야수들 간의 주전 경쟁까지 심화시키면서 경쟁 시너지를 내어 최종적으로 팀 성적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런 안건수의 영입은 여러모로 최고의 영입이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인 내년만 보자면 FA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했던 영입 중 가장 잘한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가려웠던 부분을 잘 긁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1년이라는 짧은 서비스 타임은 안건수의 영입을 까내릴 요소가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건수가 1군에서 버텨주는 1년간 전역 예정인 김동혁과 엄태호 같은 선수들이 2군에서 성장을 이루고 나서 자연스럽게 1년 뒤에 자리를 바꾼다면
그림이 정말 이쁘겠죠. 이렇게 안건수는 성적을 nem과 동시에 백업을 키울 시간까지 벌어주는 역할도 하기에 저는 이런 안건수의 영입에서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롯데는 안건수로 인해서 1년간 더 좋은 성적을 내며 이득을 보고, 안건수는 롯데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며 일본에서 좋은 오퍼를 받아 돌아가며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결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안건수의 영입으로 롯데는 대놓고 내년 성적에 대한 더 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안건수의 영입이 바람대로 팀 내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오면서 안건수와 팀 모두 잘 되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환영합니다. 안건수 선수. 안건수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승리의 롯데 화이팅!